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9시 되기 직전에 지금 촬영해서 9시 정각에 라이브 방송처럼 그렇게 업로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뉴스는 매일 평일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연중무휴로 진행하고 있지요. 지난 연말 연시에도 직원들 좀 쉬게 하려고 했고 저는 미국에서 쉴 수가 없으니까 해서 맨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좀 찍어놓고 9시 저녁에 정규 방송 시간에 보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쉬고 싶어도 저도 쉴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물론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추석 때는 추석 명절에는 제가 미국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못 왔지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지금 고향에 와 있고 여기가 누나집입니다. 누나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형제들 그리고 저희 사촌 조카들까지도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한 20-30명 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시 후 옥탑방이라 해야 될까 와서 조용한 방에 와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 시간에 방송해도 되겠네요. 제가 공개하고자 했던 건데 여기서 제가 아마 바로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차례대로 할게요. 방송 아까 말씀드렸는데 쉴 수가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적인 격동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죠? 인생도 그렇고 어떨 때는 되게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서 새로운 여친, 남친이 생겼다. 그죠? 전환점이 될 수 있죠? 또는 나는 드디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결혼식을 했다. 또는 이혼을 했다. 또는 애를 낳았다. 이런 일들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되겠죠. 학생으로 따진다면 입학식, 졸업식이 또 3년 또는 6년 초등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뜻이 그죠. 그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55년간 살면서 저에게 돌아봤을 때 가장 역사의 어떤 격동기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2.6 사태, 다시 말하면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김제교에서 흉탄에 맞아서 서거하셨던 그게 기억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으로 5학년 때가 80년 5.18을 제가 직접 겪었죠.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죠. 그때 제 짝이 그 당시에 김은미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경찰이었어요. 그때 해준 말이 저는 여러분 물론 또 약간 아직도 역사적으로 더 검증돼야 됩니다만 그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방송에 나올 때는 5.18 즉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이 일어났다 이랬고요. 그런데 제 짝이 저도 어렸잖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죠. 그때 김은미라는 여학생이 기억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저보고 되게 비밀이냐. 있잖아 지금 텔레비전에는 그게 막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고 막 폭동이 일어난 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북한 공산당이 와가지고 막 폭동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부분 선량한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좀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 상황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누가 했다 이런 걸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을 좀 더 한 50년이 지나야만 제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직은 50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재평가 있겠지요. 이 말씀 드리면서 민감한 이유가 5.18에 대해서도 당장 제가 오늘 자유한길단의 제 카페에서 5.18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를 또 비판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강사로서 교과서대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18 교과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는요 가장 좀 더 검증이 돼야 되지만 확실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언제나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광역시에 가서 행사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그분께서 유공자래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명단도 공개 안 하니까 왠지 좀 들어와서 안 될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면서 자기는 공개되기를 바란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아까 뭘 겪었다 했죠? 제가 12.6 사태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걸 겪었고요. 그 다음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제가 겪었고요. 80년 거의 5학년 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987을 겪었어요. 1987 6월 민주화운동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88 올림픽을 고3 때 겪었지요. 올림픽 구경하다가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올림픽 구경하다가 제가 농담만 진담만 하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제가 1년 재수를 해서 90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 때거든요. 올림픽 유치는 전두환 대통령이 했고요. 올림픽 개최는 1988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바로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24회 서울 올림픽이었죠. 그리고 나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뭐 크게 역사에 물론 이렇게 크고 작고의 문제를 가지고 그 뒤로 사실은 제가 한 30여 년간 큰 사건은 지금만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또는 뭐 이런 경우는 없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역사적 격동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겪었고요. 물론 97년 IMF 경제적으로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것이 상당히 큰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자, 여하튼 그런데 지금 2025년 제가 55년 살면서 가장 큰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사건, 5.18에 관한 큰 사건, 1987에 관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987 때 만들어진 헌법이 구차헌법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걸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뒤로는 학원 강사, 제 개인적으로는 학원 강사, 수능 강사, 대학 입시 강사 이렇게 13년, 그리고 공무원 서울로 이사 와서 공무원 강의를 이제 또 13년에서 26년간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6년 동안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쳐 올 때는 큰 변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때려치우고 그죠? 잘 나가던 강의 때려치우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전학 뉴스를 진행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사에도 지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6년간 학원 강의하다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갑자기 제가 그 직업마저 때려치우고 저는 천직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뭔가 제가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가깝게는 작년 2024년 재작년이죠. 비상기업 계기로 해도 그때는 좀 아무 생각 없었지 않습니까? 학원 강의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왜 갑자기 내란이지?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갑자기 대한민국 이상한 있잖아요. 언론에 이상한 걸 제가 발견하거든요. 진실은 감춰주고 내란이라고 이런 것이 온 대한민국을 휘감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미친 게 언론뿐만 아니고요. 언론도 미친 듯이 그 가짜로 보내고 있죠. 사법부 시스템도 이재명은 재판 계속 연기시켜주고 그리고 사법부 안에 하여튼 정상 정치적인 사건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재판 연기해주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사 성향에 따라서 정치인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다.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투표인데 그 투표 과정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도 선관위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제가 자각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 지금도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99% 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해도 1%가 문제가 될 건데 실제로 설문조사 여러분 이런 통계보가 있거든요. 작년이죠. 2025년 제 기억으로 2월 1일 날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는가가 49%가 나왔고 신뢰한다가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난 3월 14일 날 선관위를 신뢰하는가라고 물으니까 더 낮아졌어요. 46%만 신뢰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국민들 쉽게 말하면 50% 이상이 불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선관위라는 것은요. 서중앙선관위 과천의 그 청사 가보면 앞에 크다란 바위에다가 공명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운영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투표권 행사를 너무나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단 하나라도 한 표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상식이고 정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99% 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건데 왜 1%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혹시나 이준석이 저한테 그 토론하다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 이거는요 토론하느니만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부정선거 있었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식 아닌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부정선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잖아요. 그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반대하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실이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검증해보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개선하자는 게 뭐 잘못됐죠? 반박하면 해보라고.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한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정선거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거 진짜로 그만 국민들은 100% 신뢰하나? 안 하잖아요. 50% 절반 이상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지 반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썩어 빠졌구나. 1200건의 인사비리, 가족회사, 친인척 정원 당연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께 묻고 싶어요. 당신의 투표권이 도둑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투표권을 단 한 표라도 우리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거는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절반 이상 50%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또 물어볼까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좌파 여러분들 다음 선거에 지방선거에서 부정으로 당신이 원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습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옆에서 전환길이가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따라서 진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면 떳떳하고 정직한 투표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선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떨어진 사람들도 승복을 하고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고 그리고 혹세무민한다 그러고 망상론자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누가 더 정상입니까?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걸 개선하자는 사람이 정상 아닌가요? 상식 아닌가요? 공정해야 하자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야 다 시끄러! 부정선거 말 자체를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너 이상한 놈이야. 그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 자들은 뭔가 듣고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이가요. 제가 이런 이준석은 입만 뜨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그 자는 뭔가 혜택을 보거나 뒤에 뒷배가 있다는 걸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준석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수월 씨 뭐 하시는데? 야 이준석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처럼 왜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준석은 전환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래 상식적이라면 그래 전환길 말이 맞다. 좀 표현이 격한 건 있지만 개선해야 되는 건 맞다. 그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죠? 사전투표입니다. 왜? 본투표까지 3일간 2-3일간 그 공백 기간에 투표 용지 찍어놓은 특정 후보를 찍어놓은 것을 투표함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CCTV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CCTV도 꺼졌는 경우도 많아요. 100% 못 믿잖아. 그럼 왜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왜 하냐는 거야. 그럼 사전투표 없으면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사전투표 없으면은요, 사전투표 없애고 제외 국민투표, 그리고 우편투표에게 제일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또 한번 제가 폭로할까요? 제가 좀 더 정리되면 폭로하려고 우체국에서 우편투표 있는 게 몇 통 있는지 나왔어요. 근데 선관위하고 달라. 이해돼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친한국이랑 두 가지 지금 기준이 뭐죠? 하려고자 하는 게 윤어게인. 왜?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업 내란이 아닌데도 내란이라 하가 그로부터 저는 결백을 모든 국민에 증명시켜 드리고 싶고 무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 시켜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주장하는 거.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거 없이는 6월 지방선거 하나만 하니까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동희 대표 보고 만약에 선거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이콧 해라고 지방선거를. 만약에 그럼 전환길이 저 새끼 돌아왔나? 뭘 또 보이콧 시작하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볼래요? 장동희 대표가 보이콧 하겠다 해봅시다. 국민의힘 전체가. 이거 책임 있는 정당 아닌가요?
군소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힘이 만약 지방선거 보이콧하겠다. 왜? 6.3 그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투표 이렇게 국민들의 의심이 많은데 이 국민들을 편들고 국민들이 요구를 안다면은 장동희 대표 당연히 보이콧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지 조국성추행당인지 더불어공산당 저들끼리 할 수 있겠냐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국민의힘 다 보이콧하겠다. 너희끼리 해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과 정청래 그걸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동희 대표께서 단식도 했고 필리버스도 했지만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나 선거제도 개선 없이는 보이콧하겠다. 신동우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하고 그리고 장동희 대표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바로 투표 용지에 상식적으로 우리 당일 투표는 자기 투표 관련 도장을 찍어요. 사전투표는 인쇄된 투표 용지를 그냥 투표한다니까. 이 말은 이거는 전한길, 전두길, 전상길, 전호길, 전 1100길까지 투표 용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하자고 입법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더 세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보이콧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보이콧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끼리 선거 못한다니까. 국민의 역풍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제가 이야기를 오늘 오픈 멘트 하다가 우리가 목소리 높아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상 뉴스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이것만이라도 개선해달라. 이게 지난 1년간 제가 외쳐왔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도 이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침묵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자유혁신당이나 창당, 정당까지 만들어 나갔다고. 뭐 하려고? 이 부정성으로 싸우기 위해서. 저 역시 경고합니다. 뭐를요?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죠. 우리 우리 자유한길당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 중에서는 아마, 극소수, 이게 한 딸도 있고, 개딸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유와 혁신당이 원이거나,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죠? 제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지금 110만이라 오늘 홍보하던데, 김인수하고 장동혁 체제가 홍보했잖아, 올 때요. 하지만 그 속에 전한길이가 가입하자, 얼마나 가입하자 많이 했습니까? 왜? 한동훈 세력 막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있겠지만 저는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와 김인수 체제가, 부정선거를 침묵한다? 웃기지 마라.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장동혁, 김인수 필요 없다고. 국민의힘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민주당 이중대야.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엔추파도스 들어봤어요? 엔추파도스 정확히 저도 뭔지 몰라서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봤는데요. 가짜 야당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야당으로서 제가 좀 말라고 읽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또 찾아본 정보인데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국의 정당이 몇 개예요? 자 여기를 지금 이제 저희 조카들하고 고향 누나집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거 평상시에 방송을 보다가 직접 이제 또 삼촌이 또 이렇게 하고니까 보고 있는데 중국 현재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잖아. 중국의 현재 안에 당이 몇 개야? 중국 응? 한 개잖아. 중국 공산당 영어로 CCP 우리말로 중국 공산당 하나거든. 북한의 당이 몇 개야? 하나. 조선노동당.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특징이야.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더 충격적 알려줄까? 아니야. 중국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여러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안에, 중국 당은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안에, 예? 네, 오늘 정보 좀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공산당 안에 충격적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난 뒤에 알았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교육 과정 중에서 모략 전술이 있거든요. 그 모략 전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공작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더불어 중국당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자료 찾아 충격적인 건 정말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중국당,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더불어 중국당이 아니라면 왜 중국인들 댓글 다는 거, 막는 걸 왜 반대하지? 중국인이 간접증하는 걸 왜 반대하지? 그건 더불어 중국당이라는 뜻이잖아. 더불어민주당 중국 돈 처먹었다고 고발하라고. 더불어민주당 니들이 해산할까 지난길이 끝날까 한번 해볼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중국당이야.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야. 두고 보라고.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야, 이 말 했잖아. 어저께 뉴스에 기억나요? 그건 이제 방송해드렸잖아요. 뭐 중국의 차관급 되는 사람이 문재인 때 문재인의 선거 자금을 한도 없이 한도 금액 없이 제공해 주겠다 그랬잖아. 총기를 하냐? 자, 여러분, 중국 안에 공산당 외에 몇 개인지 알아? 야당이 8개나 있어. 중국 야당, 국민당과 민주당이 크고 나머지는 작은 공산당 간부가 야당들을 모아놓은 당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야당 활동비를 공산당에서 지급해. 한 번 더 말해줄까? 뭐라고요? 중국 공산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8개 야당이 있대. 그 중에서 좀 큰 게 국민당, 민주당이 좀 크고 나머지는 자그만거든요. 자그만인데 그 자그만 야당에 대한 지원을 누가 하느냐? 중국 공산당 간부가 야당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리하고 활동비를 다 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야? 가짜 야당인 거야. 가짜 야당. 이게 바로 마두로, 차베스가 27년간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할 때 베네수엘라 야당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야. 국민들은 몰랐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 그 야당들이 마두로 그리고 차베스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거야. 실제로 국민들 볼 때는 우리는 마두로 반대합니다. 차베스 반대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마두로 돈을 먹고 있는 거야. 위장 가짜 그러니까 야당이란 뜻이야. 왜 그렇게 할까? 바로 차베스와 마두로 또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겠잖아. 그 불만들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들어주는 척 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폭동이 안 일어나니까. 정권 퇴진을 하자 목소리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에 가장 큰 바로 이슈 또는 가장 큰 검색되는 단어가 엔추파도스. 꼭 검색해요. 엔추파도스에서 자유한국당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습니다. 자, 방송에도 아마 지난주에 요즘 한마디 하면은 일파만파 방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인지 진짜 보수우파 정당이 맞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첫째 근거, 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편이 되어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데 왜 국힘은 침묵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길이가 국회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저보고 제발 선생님 오늘 토론회 오는 건 좋은데 부정선거만은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당신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입니까? 국민의힘 정당 맞습니까? 국민의힘 국회 맞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근거를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에 대한 부실과 관리 의혹과 관리 부실 의혹이 많고 수많은 국민들이 개선하지 않는데 왜 침묵하냐고요? 왜? 이유 납득이 안 되잖아.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통속, 한 통속이라는 거야. 한 통속이 아니면 왜 반대를 안 하냐고. 왜 부정선거 해결하자고 말 안 하냐고. 이게 민주주의 근본인데 말이야. 그거는 바로 국민의힘이 엔추파도스 가짜 야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반박해보라고. 장동인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반박해보라고. 왜 침묵? 이게 선거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제발 부정선거 말 꺼내지 말라고요. 이게 꺼내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까? 6.3 지방선거 보이콧하십시오. 개선 없이는 보이콧하라고요. 개선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에 당원들과 책임당 국민들은 절대로 장동인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존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방선거 불리하니까 조용하라고? 조용 못하겠습니다. 한동훈 세력 친한파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되
하지만 원칙을 왜 버리냐고요. 그거는 그와 대로 친한파 제거하고 숙청해 가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척결하겠다 목소리 내야죠. 두 번째 윤핵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핵인 하겠다고 당신들 장동희 뽑아주고 우리가 김민석 뽑아줬잖아. 약속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장동희 체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심을 간직해주고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면 제가 장동희 체제와 김민석 체제를 지지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함께 지지하겠다. 이게 지난길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추석 명절에 쉬지 못하고 설 명절이죠. 고향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저도 55년 살면서 역사적으로 평탄한 해가 있고 대한민국이나 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결혼이나 또는 출산이라든가 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건 우리 인생사에서 그냥 큰 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죠? 뭐 대학 졸업한다거나 입학한다는 것은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라도 국가를 보더라도 제가 55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55년 살면서 가장 크게 겪었던 게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서거 그리고 5.18에 관한 거 이듬해 그리고 87년 1987에 관한 거 그 뒤로는 크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IMF 물론 자장은 많지만은 하지만 제가 학원 강의 때려치우고 26년간 하던 직업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정치의 목소리 낼 때는 뭔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무너진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오늘 꺼낸 이야기고 지금 그게 격변기에 와 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년간 이렇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투쟁해 왔지 않습니까? 투쟁해 오면서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왜 이대로 가면 나면 망한다니까요. 지금 체제 전쟁 중이잖아요. 이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좌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으면 나는 좀 진보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나는 좌파는 좀 싫어. 알겠느냐?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가, 헌법, 자유민주 지키고자 하는 세력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반국가 세력은 아니겠죠. 반국가 세력이 바로 뭐냐? 좌파고 반국가 세력이 뭐냐? 진보인 겁니다. 진보라는 개념 속에는 좌파와 반국가 세력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대학진보연합 대진연도 같은 맥락이고 통합진보당 진보라는 뜻은 좌파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용어를 가지고 그냥 속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환길과 우리 가족과 전환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유헌정지를 지켜자는 세력이고 좌파가 아니라 우파고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걸 저는 분명히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30분 내에 찍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올리고 2부를 또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드리는 편지 이런 내용도 같이 해서 더 추가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